긍정적 측면만 계속 피드백을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발표를 즐기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만약 어떤 조직에서 육성을 하는 멤버가 있다고 하면 칭찬을 처음에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개선점을 중간에 한두 개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개선할 점 눈에 잘 보이죠. 네, 그거 이야기하면 개선이 잘 안 돼요. 개선할 거 한두 개만 이야기하고 칭찬을 많이 해줘야지, 나는 완벽하고 싶어, 이 한두 가지만 하면 성공하겠네 라고 연습을 하고 그 한두 가지를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것도 확인을 누르라고 하네요. 예, 확인 눌렀습니다. 연습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사면에 대한 스피치를 해라. 예, 그리고 연습을 해라. 예, 연습을 우리가 강의 자료 만드는 것만 하지 말고 연습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연습을 몇 번 하는 게 좋습니까? 예, 제가 이 스피치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많은 사람한테 앞에서 강의할 때는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많고 강의하는 경우가, 저한테는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한 경험인 것 같아요. 한 150명 많고 강의한 거가 한 서너 번 있던 것 같습니다. 적은 사람 앞에서 강의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한 10명, 20명 정도가 이제 적은 인원 앞에서 하는 경우인데, 아주 적게 강의할 때는 맨투맨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맨투맨으로 강의할 때는 기업에 입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입찰에 발표할 분을 스피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강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경우죠. 그분이 발표를 잘해서 입찰에 낙찰을 받으면 요번 사이즈가 50억, 100억짜리다 보니까 요번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요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예, 강사료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거걸랑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엄청 깹니다. 엄청 깨고 발표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칭찬한 건 그때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발표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분은 긴장감이 커지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개선할 거 계속 해버리면 망쳐버리죠. 그래서 개선할 거를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개선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걸 본 다음에 개선될 것 같아, 이것은 피드백을 주지만 개선 안 될 것 같아, 그것은 아예 빼버리는 거죠. 사투리를 쓰는 사람한테 사투리 개선하세요, 일주일 안에 개선 안 됩니다. 그런 건 개선 항목에 빼야죠. 그러니까 개선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도, 왜 이걸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강의를 한다고 하면 강의를 제대로 했을 때 난 개선할 게 뭐지? 그걸 먼저 선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연습하는 방법이 어떻게 연습하는 게 좋은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다른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강의 잘하려고 하면 연습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죠. 뭐 바꾸고 싶어요? 현재 문제가 뭡니까? 개선하고 싶은 항목이 뭐예요? 물어봐요. 왜 그러냐? 나는 제스처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비디오로 녹화 떠야죠. 나는 목소리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녹음해야죠. 나는 개선 항목을 잘 모릅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고 강의하고 피드백 받아야죠. 아니면 잘하는 분한테 컨설팅을 받든가 해야죠. 그래서 개선할 게 뭡니까? 나는 판서를 개선하고 싶다. 화이트보드 사고 연습하십시오. 종이에 연습하는 거하고 화이트보드에 연습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나는 강의할 때 강의자료를 잘 못 만듭니다. 강의자료 만드는 거 제대로 책 사갖고 독파하든가 교육과정 수강하든가 제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개선할 점을 먼저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 개선 방법에 대한 거를 실행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 연습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습니까? 연습은 저는 권장을 하는데 보통 3번 하십시오. 3번 안 하고 강의에 올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3번 하십시오. 왜 3번 하십시오? 4번, 5번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좋아요. 근데 처음 개선했을 때 많이 올라가고요. 두 번째 개선했을 때, 세 번째 개선했을 때, 그 다음에 개선되는 폭은 약간씩 작아집니다. 그리고 10번, 20번 연습하죠? 역효과 납니다. 제가
기업에 있을 때 강사 콘테스트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해외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 평가해봐. 야, 한국에 우리 강의 스킬 콘테스트 하는데, 야, 너 싱가포르의 교육 담당자, 야, 너 호주의 교육 담당자, 야, 한국에 와서 평가해봐. 야,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거 선발해서 이제 강사 콘테스트에 패드 만들어주고, 이 포상도 하고, 고가도 잘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존심도 있고, 평가에 대한 것도 있다 보니까 연습을 엄청나게 하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20분 강의 하는데, 한 3개월 전에 알려줍니다. 3개월 후에 강의 콘테스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안서 써가지고, 임원들 다 들어오게 하고, 해외 사람 불러놓고, 그리고 평가위원 딱 앉혀놓은 다음에 시범 강의 하는 거죠. 그럼 강의하는 강사들은 자존심도 엄청 있고요. 그 사람들은 밥 먹고 그것만 하는 거니까, 상당히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 꼭 한두 친구가 목소리가 완전히 가버리는 친구가 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깔아앉아갖고, 목이 안 나와요. 그래갖고, 왜 그럽니까? 그거 당연한 거죠.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연습도 어느 정도의 자기 스케줄링을 해서 개선점이 무엇인지 목표하는 그 목표점을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도 전략적으로 연습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연습까지 어느 정도 했어요. 구체적인 연습 방법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교육과정이 좀 길게 이렇게 잡히면 제가 피드백을 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기본 개념 정도만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해서, 제가 강사 양성한 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한 개 팀의 강사 양성, 사내 강사 양성을 한 케이스고, 저희 내부의 강사로만 밥 먹고 사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으니까, 교육부서가 저희가 3개 부서, 4개 부서였거든요. 그래서 영업교육, 기술교육, 그리고 인사교육, 생산 쪽의 교육부서 이렇게 있어갖고 강사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각 사업장별로 사내 강사를 또 양성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강사 양성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능률협회에서 강의할 때 모습인데요. 제가 화면을 약간 뿌옇게 블루 처리를 한 거는 저작권 때문에 블루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뉴라이즌의 IT 교육 강사를 제가 양성하고, IT 교육을 하러 간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강사 양성하러 간 적도 있었고, 오른쪽 하단은 제가 그 스피치에 대한 그 연구 논문을 하느냐고, 그때 이제 연구 논문에 대한 실험 연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능률협회에서 요게 이제 능률협회에 대한 교육과정인데, 교육과정을 능률협회의 교육을 제가 4년 정도 이렇게 했어요. 매달 4년 정도를 강사 형성 과정, 프레젠테이션 교육과정, 이걸 한 4년 정도 매달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제가 하게 된 배경은 능률협회 본부장이 저한테 왔어요. 팀장님, 제가 이제 팀장이었을 때, 팀장님, 저희 능률협회에 프레젠테이션 교수가 갑자기 해외로 가는 바람에 3일 교육과정 중에서 하루가 펑크 났습니다. 네, 그것 좀 채워주세요. 그때 3일이 펑크 났습니다. 그랬어요. 3일 과정 중에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조직에 임원한테 보고를 하니까, 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옵니다. 강의를 하고 왔어요. 와고 한 2-3달 있다가 그분이 또 펑크를 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본부장이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3일 과정 중에서 하루를 땜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첫날 하루를 했어요. 첫날 하루 하고 저는 돌아왔는데, 나중에 능률협회에서 강의를 통째로 맡아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저는 언제든지 펑크 낼 수가 있고, 기업에서 요구하면 난 기업의 회의가 갑자기 잡혀도 난 펑크 냅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자기네끼리 회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협회 회의를 자기네끼리 회의하고 저한테 연락 주기를 그래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강의를 맡게 됐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능력협회 다른 여성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교수님, 저하고 점심 함께 해요. 그래서 그 능력협회가 저기, 그 앞에 이제 식당이 이렇게 괜찮은 데가 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 교수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교수님한테 왜 요청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몰라요. 그렇죠. 그랬더니 교육생 중에서 3일 과정에서 첫날 교육을 받고 교육생 중에서 한 두 사람 정도가 김창기 교수한테 나는 강의 나중에 다시 받겠다. 두 번째 날 교육 받으러 왔다가 교육 이렇게 1시간 듣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래서 협회에서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해서 그 교육을 한 4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보직이 바뀌면서 그 교육을 진행을 안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측의 하단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스피치에 대한 거를 제대로 이제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연구를 하면서 저는 이 스피치에 대한 교육 과정을 하면서 비용을 상당히 많이 들였어요. 여기에 보면 아이 트래킹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를 구매하려고 그러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그때 요구를 해서 저는 외부 컨설팅 업체를 끼고 내 실험 연구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4, 500 정도 이렇게 투자해서 실험 연구를 하고 나머지 장비는 이제 제가 구입을 하고 학위 논문 쓸 때 그렇게 이제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아이 트래킹 시스템 분석하고 음성 분석하고 음성 크기 분석하고 사운드 레벨 분석하는 이런 거가 여기 이제 분석 시스템. 그리고 맥파 분석하는 거. 맥파는 이제 맥박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을 때, 긴장을 많이 하지 않았을 때 앉아있는 교육생들의 반응은 어떤가? 그것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런 거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디오를 녹화를 뜨고 뭐 음성 주파수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했죠. 그 사운드 레벨이나 이러한 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게 되면 나는 스피치 교육에 음성을 약간 크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60dB입니다. 65dB입니다. 이런 거 사운드 레벨 체크를 딱 체크를 한 다음에 강조할 때는 75dB로 하세요. 지금 목소리 해보세요. 그 정도가 65dB입니다.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그 정도가 75dB입니다. 그거 약간 더 크게 해보세요. 그 정도 77입니다. 뭐 이러한 정도로 객관적 피드백을 줬을 때 더 효과적이다. 이것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운동 경기에는 그러한 객관적 피드백을 줬을 때 효과가 좋다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었는데 말하기 화법에는 그게 연구 논문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생체 신호 측정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스피치 교육에 객관적 피드백을 줬을 때 하고 주관적 피드백 줬을 때 하고 얼마만큼 성과 차이가 나는가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전 교육과정에 이것으로 연구 논문을 했는데 피드백의 효과가 좀 약간 높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좀 연구 논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할 때 음성 주파수에 대한 것도 측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친구는 음성 주파수를 제가 알려줘 갖고 그 사람은 이제 병원에 가고 자기가 성대 이상이 있는 것까지도 병원에서 나중에 수술하고 저한테 왔어요. 전 몰랐죠. 저 그때 이 주파수 측정했는데 그 주파수가 이상하게 나온다고 하셔갖고 다른 남성 직원하고 좀 다르게 나온다고 해서 저도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었는데요. 성대에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나올 정도로 정말 이렇게 제대로 측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제대로 측정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아이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0점 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어디를 보고 있는가.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아이 컨택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 컨택에 대한 거가, 이렇게 이제 0점 조정을 하는데, 얼마만큼 아이 컨택을 오래 하는가? 이걸 제가 봤어요. 번역 자료 보게 되면, 한 문장을 한 사람 앞에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을 한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면 부담됩니다. 이런 부정적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이것을 데이터를 뽑아내느냐고 보는데 한계 9, 한계 절 정도 보면 자신감 있다, 열정적이다 이렇게 피드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연구 결과에 포함을 했는데 그럼 실험 연구할 때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이 컨택을 하느냐 평균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0.95초더라. 2초가 채 안 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아이 컨택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데이터를 뽑아서 피드백을 주니까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서 저는 교육과정이나 이런 쪽에 활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부서에 제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교육부서만 제 직장생활 거의 한 30년 한 것 중에서 교육부서만 한 20년 근무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고 플러스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적인 측면은 직장생활 하면서 임원으로 가거나 일할 때 다양한 보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임원으로 가거나 뭐 해외 근무를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저는 그런 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육부서만 잔뜩 있다가 부장하다가 이제 희망퇴직 받아가지고 2019년 12월 말일 날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말에 퇴직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교육과정을 학교 교육이나 이런 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렇게 교육부서만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떻게 강사 양성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팁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몇 가지만 좀 드려서 참조할 수 있는 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뭐 오늘 하루 이렇게 잠깐 시간 내신 거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팁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강사가 되기 위한 팁, 첫 번째 팁입니다. 첫 번째 팁이 저는 정말 강사가 되고 싶습니까? 하면 강사가 정말 되고 싶다고 하면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콘텐츠를 경쟁력 있게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면 여지껏 교육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뭐 교육의 경력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년 미만밖에 안 돼. 그렇다고 하면 강의 콘텐츠나 다른 사람 강의하는 거나 경쟁력 있게 가져가려고 하면 저는 팁을 교육기관에 소속하십시오예요. 네. 여기에는 이제 제가 이 소속하고 관계가 있던 교육기관입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했었다고 하고요. 서울상공인 마케팅협회는 지금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뉴라이즌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IT 강사 양성을 하거나 IT 교육 쪽에 강의를 하거나 이런 거가 마이크로소프트 강사, 공인 강사 라이센스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CT라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서티파이드 트레이너, 그래서 MCT인데 MCT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공인 강의를 진행을 할 때 과거에 이제 뉴라이즌 코리아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성 본부는 한국 후지력스 그 교육연구소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교육 콘텐츠를 받아서 이제 교육을 진행한 이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한국 제록스에 있다가 나가서 이제 강의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호수공원 쪽에 사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아까 그분 말고 그분은 이제 다른 쪽이고 일산에 호수공원 쪽에 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퇴직을 하면서 그분은 좀 일찍 퇴직했어요. 희망퇴직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그분은 일찍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퇴직을 왜 일찍 퇴직합니까? 그랬더니 능률협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능률협회 왜 갑니까? 능률협회 가면은 어차피 수입 발생되는 거가 협회에서 많이 가져가고
본인한테 떨어지는 건 얼마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맞는데 처음에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협회에 있어야 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지 교육에 대한 콘텐츠나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확대를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 강의하는 것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 강의하는 자료 내가 언제든지 받아볼 수가 있어. 그리고 그런 강의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있는 집단에서 하다 보면 내 역량을 빨리 향상할 수 있어.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초반에 자기 역량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정말 그 협회에서 한 3년, 5년 있다가 거기서 이제 프리랜서로 하는데 프리랜서로 하면서 강의를 60대 후반까지 강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서에 있었을 때 그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강의 요청을 하려고 하면 제 강의 스케줄에 그분 스케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화 먼저 해갖고 선배님 일정 언제 돼요? 그 다음에 교육 일정을 거의 다 맞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죠. 강의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강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바탕은 체계적으로 자기에 대한 역량을 쌓는 게 이런 조직에 몸을 담고 그 조직에서 자기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처음에 한 3년, 5년밖에 강의 경력이 없다고 하면 강의 확대하기도 쉽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나에 대한 전문 지식, 경력, 요거 가지고 몇 년 써먹었지만 나중에는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확대하려고 하면 조직에 몸담아라. 그래서 그 조직이 몸담기 어려운데요. 능력협회 가서 내가 하고 한국생산성본부나 이런 데 가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럼 뭐 수상공인 마케팅협회 하든가. 수상공인 마케팅협회는 될지 안 될지는 제가 거기에 대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 박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마케팅협회도 자기 역량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 갖고 기본은 가야죠. 그 역량은 자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역량이 된 다음에 그것을 확대하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직에 몸담고 3년, 5년 하세요 겁니다. 그래서 3년, 5년 한 다음에 내가 가봐야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나는 정말 다른 사람하고 차별할 수 있는 게 5과목 정도 되네? 그러면은 홀로서기 해도 돼요.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4, 5월 달 뭐 그때만 강의 좀 있고 4월, 5월, 6월 이때 그때는 강사가 모자란 때입니다. 네, 그때 3월, 4월, 5월 이때가 기업에서 막 새해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었을 때 강의를 막 진행하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그때가 강사가 막 모자를 시키니까 그때는 이제 강의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강의를 좀 하죠. 그런데 비수기 때도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강의를 하는데 비수기 때 강의가 없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의무교육 강의만 하든가. 의무교육은 뭐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의무교육은 강사료가 너무 싸요. 네, 강사료 정말 싸요. 네, 그거 가지고는 좀 많이 힘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의무교육을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우선 두 번째 팁은 또 뭐냐? 네, 두 번째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팁은 자기에 대한 교육 과정을 자기가 잘하는 교육 과목을 검색했을 때 인터넷에 떤다. 자기 거가 뜬다. 야, 그럼 퍼펙트하죠. 야, 그런데 인터넷에 자기 거가 뜨지 않더라도 자기 이름을 치면 자기에 대한 정보가 뜬다. 그것도 괜찮죠. 그것도 안 돼. 야, 그러면 자기 교육 과정하고 자기 이름하고 그것을 인터넷에 검색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여기 예제에 놨는데, 이 소강 교수하고 뭐 그런 이제 강사를 제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분, 얼마 전에 제가 다른 기업체에서 요청이 와서, 이분을, 얘기해서 보내드렸는데, 기업체나 이러한 데서는
그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저한테 요청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한 걸 보내드릴 때는 이분이 강의한 동영상하고 인터넷 URL을 연결해서 보내버려요. 예, 그러면은 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동영상을 보고, 이분에 대한 강의 퀄리티를 사전에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그렇게 안 가는 거죠. 예, 교육 담당자는 자기가 파일럿 과정이 자기 기업에서 하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기업이 마루타가 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자기 기업이 초짜가 연습하는 기업이 되고 있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이분이 정말 이 분야에서 얼마만큼 강의를 했는지를 검증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기업 강사를 섭외하는 기업 담당자한테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기업 담당자한테는 강사한테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말아라. 기업 담당해, 교육 담당자한테. 너네가 그렇게 많이 교육 강사한테 요구하는 게 많으면 그 교육 강사는 자기가 여지껏 교육 경험이 여러 번 있으면서 검증된 내용이 있다. 강의하면서 요구하니까 사람들이 먹히네. 반응도 좋네. 이런 것들을 뭐 5개, 10개 가지고 있는데 요구하는 내용을 하다 보면 그거 안 써먹고 새로 버전을 바꿔가지고 너네 기업에서 연습할 수밖에 없다. 검증된 걸 할 수가 없다. 요구하는 거를 어느 정도의 요구를 하면 강의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강의 준비하고 하죠. 네, 어느 정도 검증된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 그 면접 볼 때 자기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제에 대한 그 질문을 쫙 준비했다가 질문하면 그 중에서 질문이 나왔으면 답변을 잘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안 나오면 자기가 준비한 것 중에서 1번하고 3번하고 엮어하고 답변하기도 하죠.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준비한 거 아닌 거에서 자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연기 잘 뽑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새는 대학생 면접 보려고 하면, 신입사원 면접 보려고 하면 연기 잘 뽑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연습을 해왔어요. 그래서 면접관 입장에서 면접을 이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면접 보러 가면은 이렇게 보면 알아요. 표정 보면 저 친구 예상 질문에 있었네? 없었네?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표정이 벌써 바뀌어요. 학생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표정이 자기 예상 질문에 있었다 없었다 바뀌어요. 그런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강의하는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검증된 것, 여지껏 해본 거, 그거 가지고 강의하게 만드는 게 효과적이죠. 그래서 강의를 섭외하는 기업체한테도 이야기를 하지만 기업체 입장에서는 검증된 걸 또 받아보고 있다. 그래서 검증된 걸 받아보려고 하면 SNS에 자기 거를 검증하면 나와야 된다. 그것도 안 돼. 뭐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려서 자기 유튜브 영상을 계속 관리할 게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람 유튜브 채널에 자기 인터뷰 해설에도 올려라.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분에 대한 거는 제 유튜브 채널에 제가 행복한 퇴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제주 한 달 살기에 대한 걸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유튜브에 영상에 올린 거 보고 다른 데서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 강의했어요? 옛날에? 그랬더니 강의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강의 요청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제가 올린 유튜브, 인터뷰한 유튜브를 보고 제주 한 달 살기에 대한 특강을 2시간을 해달라고 합니다. 강의료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잡혀있는 예산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되니까 거기 맞춰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하러 갔다 온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같이 밥 먹읍시다. 그래서 저 시간 안 되니까 설 끝나고 한번 봅시다. 그래놓고 아직 연락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강의를 하게 된 거는 유튜브 영상에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저 정도 이야기를 할 정도면 제주도 한 달 살기에 정보도 충분해. 이야기도 잘해. 저 정도면 다른 사람한테 퇴직 예정자한테 앉혀놓고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할 수가 있겠네. 담당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영상을 인터넷에 검색할 게 있습니까? 자기가 책 쓴 거 인터넷에 있습니까? 책 쓴 거 아니면 뉴스 아티클 같은 거 쓴 거 있습니까? 내가 강의하는 분야에 쓴 거가 있으면 바람직하죠. 그거 하시면 됩니다. 아티클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아티클을 몇 번 써봤는데요. 아티클을 쓴 거가 아티클 요청이 와서 이제 쓰는 경우가 있고, 아티클 써갖고 이제 보내주면 이제 그 잡지사에 올리는 경우가 있고, 잡지사에서 인터뷰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검색이 잘 안 돼요. 그 책의 내용에 있는 거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인터넷에 아티클을 써야지 이제 잘 올라옵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든가, 책을 한 권 쓰든가, 아니면 그것도 안 돼. 프로필이라도 제대로 만드세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강의하는 과목에 대해서 다른 데서 강의 요청이 왔어요. 프로필 보내주세요. 프로필 깔끔하게 정리된 거 과목별로 있습니까? 이 해당하는 과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과목이 특성에 맞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게 돼 있어야 돼요. 프로필 보내주세요. 그때 작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쟁력 떨어집니다. 시간이 났을 때 프로필 제대로 디자인해갖고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검증할 수 있는 URL이나 이런 걸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교육 담당자는 거기에 들어가서 이 사람 불러도 되겠네, 안 되겠네, 그거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책을 쓴다, 뭐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또 안 돼 있어. 우선 프로필도 안 돼 있어. 프로필 먼저 하셔야 돼요. 제안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야죠. 제안서 작성한 적 있습니까? 기업체 제안서 작성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네, 학사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뭐 강의를 한 5번, 6번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막 준비해서 하시면 되는데, 강의를 한 적이 한두 번밖에 없다. 근데 제안서 했는데 요번에 모이는 데가 50명, 100명 모인다고 하더라. 그럼 부담될 수 있죠. 예, 거기서 망쳐버리면 그 다음에 강의에 대한 자신감을 확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이제 전개를 해야죠. 예, 경험이 적다? 예,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분야의 과목부터, 인원이 적은 인원부터 단계적으로 인원을 확대하고 과목을 확대해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팁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팁은 뭔가? 네, 세 번째 팁은 콘텐츠를 제대로 개발하십시오예요. 성인교육 강의하는 분들을 잘못 부르면, 제가 기업에 있을 때 경험담만 이야기하다 말아요. 네, 너무 약해요, 학술적으로. 그래서 그럼 대학의 교수님을 잘못 부르면 이건 또 너무 학술적으로 가요. 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면 감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게 합쳐져야 돼요. 네, 경험하고 학술적하고 연결돼야 돼요. 네, 그런데 대학에서 강의를 한 이런 교수님이라고 하면 경험이나 이런 걸 좀 강화하셔야 되고요. 경험 위주의 어떤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학술적인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강의하는 분의 경험담을 일반화된 내용같이 암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한 거가 자기가 자신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학술 정보에 연결된 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연결해서 마무리 짓고 강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보는 사람이 검증된 내용이네, 이러한 신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계신 그 선생님들께서 만일 나는 경험 위주로 교육 콘텐츠를 여지껏 개발해서 많이 진행을 했다, 이렇다고 하면 학술적으로 연결하십시오. 근데 학술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면 제대로 연결해야 되는데, 강의 개발하는 방법은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실시하고 평가입니다. 5단계입니다. 강의 단계를 개발하는 거가 단계가 한 10단계 돼요, 원래는. 제가 이 강의 개발하는 책을
이 책이 이제 제일 괜찮다고 저는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이 책이 페이지 수가 좀 많아요. 이 책이 한 529페이지인데요. 529, 530페이지, 뭐 36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책은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것보다는 성인교육 하는 정도라고 하면 5단계로 압축된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이제 교육체계 설계하는 건데 옛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상당히 얇게 정리되어 있는 책인데 요거 한 180페이지밖에 안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요 5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5단계로 교육과정 개발할 때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네, 경험이나 여지껏 이렇게 그 교육과정 개발을 했다고 하면 여지껏 그걸로 교육하신 거 잘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경쟁력 있게 끌어올리려고 하면 이제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경쟁력 있게 시장에서 먹힐 수 있습니다. 그럼 체계적으로 교육하려고 하면 강의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제 강의 자료에 대한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팁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5가지만 준비했는데요. 그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괜찮다고 봅니다. 강의 자료 팁은 강의 자료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거 만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강의 자료 만드는 거가 PPT 만듭니다. 그 다음에요. 끝인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특강하는 거는 저렇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특강하는 거 한 2시간짜리 특강한다고 하면 PPT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8시간 강의를 하거나 하여간 8시간이 아니더라도 한 5시간 강의만 하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강의하셔야 됩니다. 예. 강의 자료를 한다고 하면 강의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교환이 있어야 되고요. 네, 강의 슬라이드 PPT 있어야 되고요. 강의에 대해서 이것이 다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아닌 거 있고 차이는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난 어떤 이유에서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PPT만 준비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얘기죠. 그 교환이 있고 PPT가 있고 스튜던트 북이 있고 워크북이 있고 원차트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교환은 뭐냐? 내가 강의할 때 교환을 작성할 때는 보통 제가 화면에 그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지금 빈 페이지를 하나 삽입하고요. 교환을 그린다고 하면 보통 컬럼을 맨 좌측의 컬럼은요. 여기에는 일정, 시간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습니다. 강의할 때 2일차에 몇 시부터 언제까지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강의 주제, 키워드에 대한 거를 여기다 적습니다. 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요거에 대한 거를 강의를 할 거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용에 대한 거를 기획 단계하고 같아요. 그래서 강의 내용에 대한 거를 여기다 적습니다. 근데 강의 내용을 다 적는 게 아니고요. 요약본입니다. 요약본. 강의 내용을 요약을 하고 강의 내용 할 때 내가 진행할 부분입니다. 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 퀴즈를 내고 진행할 거야. 퀴즈에 대한 건 여기다 내주는 거고요. 퀴즈 낸 다음에 그 퀴즈에 대한 걸 어떻게 해서 나는 이끌어가겠다. 그런 거 내 나름대로의 스크립트 같이 이렇게 키워드를 여기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참고 리퍼런스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교육 자료에 매터리얼을 뭘 쓸 거야. 이런 것들. 나는 팀 구성을 테이블을 어떻게 구성할 거야. 이런 것들이 맨 우측에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에 비구나 참고사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각각의 시간별로
네, 시간별로 그래서 이제 쭉쭉 적는 거죠. 해당하는 시간을. 네, 이렇게 적어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작성하는 게 이게 이제 교환이에요, 교환. 그래서 교환은 여기 세 줄짜리가 있고, 세 줄짜리가 있고, 5줄로 정리하는 기법이 있고, 뭐 요약해서 이제 2줄짜리 정리하는 것도 있는데, 예, 보통 이렇게 한 4줄 정도 이제 많이 정리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슬라이드 PPT는 잘 아시죠? 네, PPT에 대한 거는 뭐 잘 아시는데, PPT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PPT의 기능이 상당히 많아요. 쓸만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교육실에 컴퓨터가 세팅이 돼 있는데 USB에 이렇게 담아서 그 컴퓨터에 꼽아갖고 하다 보니까 폰트가 다 깨지는 이런 게 발생되죠. 폰트가 다 깨지는 것은 그거는 그 교육실에 있는 컴퓨터에 내가 사용한 폰트가 안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그 교육장에 컴퓨터가 잘못한 겁니까? 그 강사가 잘못한 거죠. 그러면 난 폰트 그거 쓰고 싶은데 그럼 쓰세요. 쓰시고 저장할 때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저장 옵션이 있습니다. 저장 옵션에 보게 되면 여기에 프리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할 거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사용한 글꼴을 같이 저장합니다. 밑에는 모든 문자를 포함하겠다. 이것은 내가 유니크하게 사용한 글꼴에 내가 작성할 때 안 들어간 것도 다 거기다 포함하겠다. 거기 가서 편집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요 밑에 걸로 클릭하겠다. 이것은 거기 가서 편집도 가능해요. 근데 편집을 안 하겠다. 그러면 요 위에 것만 클릭하면은 프리젠테이션에 사용된 문자를 포함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파일에 글꼴이 포함되는데, 파일에 사용된 글꼴이 여기 포함되는데, 요 위에 거를 선택하게 되면 용량이 좀 작아지고 밑에 걸로 하면 용량이 커지는데, 용량 커져도 별로 안 커져요. 우리가 PPT에 동영상도 넣는 판인데, 이 사이즈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저장할 때 이들을 저장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폰트가 막 깨지는 이런 걸 가지고 발표하려고 하면 완전히 그 초짜 느낌이 확 드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오면서 그래요.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PPT 안 가져왔네? 그래요. 왜요? 그러면은 거기 강의장에 USB를 달라라고 꼽아놓고 바탕화면에 저장해놓고 그거 안 지웠네요. 그거 문제돼요? 거기에 그 자료가 공유 안 되는, 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뭐 이러거나, 초상권에 문제되는 게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그거 준비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여기에서 저장 옵션에 보게 되면, 일반 옵션에 보게 되면, 암호 설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능, 기본적인 거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사용하는 기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필요한 기능만 설명한다 그래도 파워포인트를 이미 잘 쓰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디어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이 도형에 대한 것, 편집하는 것 이런 거 설명하려고 하면 한 3시간 정도면은 파워포인트 제대로 쓸 수 있게 이 스터디하고 제가 강의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 파워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대로 쓰고 슬라이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스튜던트 북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슬라이드를 똑같이 배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안 돼요. 슬라이드 배포하게 되면 교육생들이 뭐합니까? 이번 강의 들을 거 있나 쭉 넘겨보고 판단합니다. 강사는 강단에 서기 전에 들을 거 있네 없네 교육생은 이미 판단하고 있는 상태예요. 강의 자료 보고. 그 말이 안 되죠. 스튜던트 북에 공유할 게 있고 공유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강의할 때 보여줄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래야지 집중도를 올릴 수 있다 없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교육생한테 배포하는 게 좋다, 이것은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만 좋다, 이것은 보여주면서 나중에 정답을 보여주는 게 좋다, 이런 게 전략이 다 달라지는데 어떻게 스튜던트 북하고 똑같습니까? 왜 어떻게 배포하지 않고 강의를 합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스튜던트북이 있어야 된다. 그 워커북은 뭡니까? 워커북은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뭐 팀 토의를 하거나 하면서 이제 활용하는 자료죠. 네, 그것은 이제 워크북이죠. 그 다음에 월차트는 뭡니까? 강의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정리한 내용, 키워드에 대한 정리를 1시간이 끝났으면 벽에 붙여주는 거예요. 네, 그 벽에 붙여주는 거예요. 내용 정리한 거를. 네, 그런 걸 하면서 할 수도 있고, 팀 토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생들은 교육과정이 진행되면서 자기네가 토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합니다. 우리가 성인들이 기억하는 시간이 짧아요. 네. 교육과정 들은 다음에 전철 타고 머리 몇 번 흔들리면 다 잊어버려요. 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교육과정을 여러 번 보게 하고 자기가 쓰게 하고 화면에 보여주고 스튜던트북 달라지고 워크북 사용하고 월차트 보여주고 하면 기억에 오래 남고 그 강의 유익했네 이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5가지를 다 쓰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 필요한 거 쓰십시오. 그런데 여지껏 이런 거 검토 안 하고 나는 슬라이드로만 했네? 이런 분은 안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5가지를 다 쓰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토하십시오. 검토한 다음에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검토도 안 하고 슬라이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그렇다고 하면 다시 넘어가서 마지막 팁에 대한 거, 강의하기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준비한 거를 다 설명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화면 켜주세요. 박 소장님이 그랬는데 화면 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강의할 분이 맞나? 강의할 분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화면을 켜고 하는 게 맞는데 그래야지 서로 소통하면서 하고 나중에 얼굴을 뵙더라도 질의응답을 하더라도 제가 답변도 드리고 이런 게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이름만 보고서는 나중에 질문하면 서로 불편해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황경환님만 압니다. 그래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 강의할 때 비대면 강의를 워낙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근래에는 안 하는데 화면 끈 사람 감치 없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화면을 막 킵니다. 학생들이 점수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팁은 뭐냐? 강의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의 스킬 필요합니다. 강의 스킬 어떤 거가 필요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알아봅시다. 이겁니다. 뭐 궁금한 거는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경험도 다르고 대상자도 다르고 다 다르고 어떤 분은 강의 안 해본 분도 있고 강의 안 해본 분도 좋아요. 강의 많이 해본 분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맞게 제가 개인적으로 다 맞춰주는 것은 나중에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제 갖춰졌을 때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고 지금은 생각할 수 있는 팁 정도 드리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제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팁 5번째는 강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콘텐츠도 다 만들었어. 내 강의에 대한 프로필 만들어갖고 업체를 줬는데 강의해달래. 이제 궁당 하면서 이제 갔어. 어떻게 강의할 거냐. 호명을 받으면 즉시 일어난다. 1번부터 쉽죠. 여기서 주는 키워드는 뭐냐 하면요. 강사가 그 강의장에 들어갔을 때부터 사람들은 나를 평가하고 있어요. 이번 강의 들을까 말까? 교단 앞에 딱 섰을 때 그때부터 내가 멘트 했을 때부터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갔을 때 차 한 잔 미리 같이 마셔. 그때도 나를 평가하고 있어요. 이번 강의는 어떨 것 같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명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의 나의 동작은 정말 난 이제 강사로서의 활동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행자로부터 인사하고 강단에 쓴다. 장비 자료를 점검하고 학습자한테 밝은 미소를 지고 기다리면 이제 강사 소개를 하죠. 강사 소개할 때 강사 소개하는 자료 달라 다 하고 하는데 잘 안 주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안 돼요. 강사 소개하는 자료를 주면은 그 진행자가 강사를 소개할 때 이번 강의에 관련되는 자료를 정리해서 줘야 돼요.
자랑할 게 엄청 많아. 그러면 내가 이번에 강의할 과목하고 관계되는 경험, 전공, 책 쓴 거 이런 것들을 거기에 이주로 해서 줘야 돼요. 그래야지 저쪽 전문가네, 이 분야 전문가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강의하는 거가 커뮤니케이션인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거를 나는 어떤 경력이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쫙 정리해서 진행자한테 주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진행자가 쭉 이야기하면 요번에 강의 들을만 하겠네, 이쪽 분야의 전문가네. 교육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강사가 얘기하면 자기 자랑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교육생들이 또 한 20, 30% 발생되니까 부정적 느낌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행자가 나를 소개하게 하라. 그런 다음에 이제 진행자가 나를 이분의 전문가네 이렇게 느끼게끔 소개를 했어. 그 다음에는 나에 대한 소개는 프렌들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써먹지 않습니까? 화면에 뭐 5가지 띄워놓고 이 중에서 나를 소개하는 거 아닌 거 골라주세요. 그럼 상품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그 5가지 막 해놓고 나중에 풀어가면서 나에 대한 거를 소개하는 거죠. 한 가지 하면서 나중에 요거는 내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정답 알려주고 상품 주고 뭐 이런 거 하죠. 상당히 프렌들리하게 할 수 있는 기법 이런 것들 많이 쓰죠. 그런데 진행자가 나를 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방법으로 가져가면 이 분야의 전문가네 이런 걸 알려주기가 쉽지 않죠. 제대로 알려줘야죠. 그것은 진행자가 하게 하라. 그래서 진행자한테 강사 프로필을 주는 게 중요하다. 줄 때 똑같은 거 맨날 주지 말아라. 하는 과목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강단을 쓰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화법, 바디랭귀지, 콘텐츠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콘텐츠는 이미가 준비가 다 됐죠. 근데 콘텐츠는 준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활용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돼요. 교육생들이 이해했네? 반응이 좋네? 거기에 맞춰서 이걸 더 설명할까? 스킵할까? 이런 걸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반응에 맞춰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우리가 교육을 진행했을 때 주의할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화법에 대한 겁니다. 화법. 말의 속도가 빠른 게 좋습니까? 늦은 게 좋습니까? 말의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 저 분야에 알고 있는 지식이 많네 이렇게 느끼는 거가 있다.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 나온 얘기인데요. 말의 속도가 빠르다 늦다 이것은 그 분야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이해했어 안 했어에 따라서 말의 속도를 바꿔줘야 된다 이거고, 앉아있는 사람의 연령대에 따라서 말의 속도를 바꿔줘야 된다.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이야기해도 된다. 연세가 좀 드신 분한테는 천천히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게 말의 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저가 강조 깊은 것은 그런 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말의 속도에 변화를 주십시오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콘텐츠 내용에 따라서 말의 속도, 말의 강약, 말의 고조, 변화를 주십시오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지 되는데 말의 속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스에서 이야기할 때 말의 속도는 분당 300자입니다. 일반 스피치 할 때 말의 속도는 250자입니다. 250자에서 270자 이 사이예요. 이건 학술적으로 나온 정보가 이제 그래요. 뉴스가 좀 빠르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런 거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변화를 줘서 약간 빠르게 늦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거를 변화를 줘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말의 속도는 됐어. 그러면 바디랭귀지는 어떻게 합니까? 바디랭귀지는 크게 3가지인데 하지 말아야 될 바디랭귀지가 여기 하나가 있어요. 바디랭귀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지금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표상입니다. 표상. 첫 번째, 표상입니다. 큰 나무가 있습니다.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 엄청나게 과거에 컸다가 지금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시적 동작입니다. 근데 신체적 조작은 하지 말아야 될 바디랭귀지인데 다리를 떨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볼펜을 딱딱딱딱 하거나 이러한 동작이 신체적 조작인데 신임 강사한테 많이 나오는 동작입니다. 나의 강의 스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바디랭귀지가 신체적 조작입니다. 나의 강의 역량에 플러스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표상, 예시적 동작입니다. 그럼 바디랭귀지는 어떤 시점에서 하는 게 좋습니까? 바디랭귀지는 말하고 동작하고 말을 먼저 하고 동작을 하는 게 좋습니까? 말과 동작을 같이 하는 게 좋습니까? 동작을 먼저 하고 말을 하는 게 좋습니까? 1번, 2번, 3번. 우리 채팅방에 한번 띄워보죠. 이 완방향으로만 하니까 재미가 없으신 것 같아요. 채팅방에 바디랭귀지 방법을 이 중에서 나는 1번인 것 같다, 나는 1번, 2번인 것 같다, 나는 1번, 2번, 3번인 것 같다, 나는 2번, 3번인 것 같다, 뭐 채팅방에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응답이 없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바디랭귀지는 어떤 건가? 예, 제가 동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예, 동영상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바디랭귀지의 이 부분에서 하지 말아야 될 바디랭귀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이 케이블이 좀 당겨지는데요. 예. 이 뒤로 백이 다닥한 거네요. 첫 번째는 여러분하고 바디랭귀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번입니다. 2번 동시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3번 바디랭귀지를 조금 빠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지 말아야 될 바디랭귀지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 과거에 초등학교 웅변대회에 가면은 간혹 볼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바디랭귀지를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줬는데 하는 바디랭귀지, 그때는 말이 먼저 나오고 바디랭귀지가 나중에 나오는 아주 좀 부자연스러운 이런 바디랭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바디랭귀지는 두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를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 세 번째는 뭐냐? 예, 세 번째는 강조할 때 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거는 두 번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디랭귀지를 약간 빠르게 했었을 때 그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그냥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것보다 두 번째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두 번째 때로는 세 번째를 같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바디랭귀지에 사용하는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런 약간의 차이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정말 강의 잘하네 이러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워포인트 잘 쓴다. 그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아주 간단한 것 같은 기능 하나를 보면 아주 사소한 기능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엑셀을 잘하는 친구 보니까 엑셀의 기능 하나하나 알고 보니까 하나하나 기능 알아보면 하나하나 기능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그 기능을 엄청 많이 알고 있고 그걸 활용해. 그러면 엑셀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티칭 스킬도 마찬가지예요. 티칭 스킬도 여러 가지의 기법에 대한 거를 내가 강의할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나는 티칭 스킬이 좋고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개 하나의 기법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법을 급한 상황이 됐을 때 써먹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줄탁동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줄탁동시 인터넷에 찾아도 나오긴 하는데 한자는 우리 단어는 안 나오고요. 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알에서 깨어날 때 안에서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 그때 어미닭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알에서 병아리가 두들기지 않았는데 어미닭이 밖에서 계란을 깨버리는 일은 없겠죠. 그러한 것 같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강의를 제대로 하고
없다. 나는 강의에 대한 경험이 없다. 이런 분이라고 하면 마음의 각오도 하고요. 준비도 많이 하고요. 본인이 열심히 하셔야지 도움을 줬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하는 건 본인입니다. 본인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강의할 때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강의할 때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가서 교육생들 출석부도 체크해주고 이렇게 서포터 역할을 하면서 강의에 대한 거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두 번이죠. 5번, 6번 좋아요. 계속 그거 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강의에 대한 거에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거 이렇게 해주세요. 강의가 나중에 이유가 어떻게 진행될지 얼마나 많은 분이 신청할지 모르겠지만 만일 신청을 해서 참석하신다고 하면 마음의 각오를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셨을 때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강사 양성을 많이 했는데요. 강사 되시는 분이 저를 봤을 때는 그 기간만큼은 정말 과제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과정이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다음에 정말 강의할 수 있어야죠. 강의하신 역량이 없다고 하면, 강의를 이미 했다고 하면 역량이 향상돼야죠. 그렇게 향상되기 위해서는 같이 노력을 해야지 된다 이거죠. 어미닭의 역할, 밖에서 두들겨주는 역할, 안에서 자기의 노력의 역할이 같이 있었을 때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과정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수강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한국소상공인마케팅협회가 함께합니다.